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놀라는 것 두 가지는 빠른 인터넷과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치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계적 치안 순위는 2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5위로 2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인 수치 말고 외국인들이 직접 몸으로 겪은 한국과 일본의 치안은 보여지는 순위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분명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전한 건 맞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범죄나 불편함들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국인들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치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길래 외국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워낙 속옷 도둑이 많기 때문에 베란다나 집 밖에 세탁물을 쉽게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 집 구조도 단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란다로 누군가가 쉽게 침입할 수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한 속옷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일본인들은 빨래를 화장실 안에 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도를 넘은 호객행위 역시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나 신주쿠 등 세계적인 쇼핑의 중심지를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무서울 정도의 호객행위에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나 호객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의 경우 할인과 같은 거짓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혹하고 불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문제가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자체별로 호객행위 금지와 관련한 조례까지 지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중교통 안이나 번화가에서 소매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낮은 치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금 사용이 거의 없어진과 더불어 시민의식과 치안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일어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인들이 가방을 열고 다니거나 지하철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두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현금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현금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히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일본은 우산이나 자전거 등 좀도둑이 유독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치안이 좋은 나라인 건 맞지만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이중성으로 인해 일본 치안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항상 남을 배려하며 피해 끼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도 서로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일본인들이기에 자신들의 말과 앞뒤가 다른 이런 범죄들을 외국인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막상 한국을 겪어보니 일본보다 훨씬 더 치안이 좋다고 느낀 외국인들의 경우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여학생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빨래를 말릴 것이냐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들었어.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세탁 도둑이 있기 때문에 속옷을 밖에서 말리지 못한다고 해. 일본에서 혼자 살 때 세탁물을 집 밖에 두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조와 목욕 공간이 있는 욕실에서 세탁물을 말리는 거야. 그래서인지 일본 화장실에는 대부분 통풍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물론 어느 나라나 범죄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내가 아는 일본인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들은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다. 그들의 성격과는 너무 정반대의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일본인들의 이중성이야 이제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범죄들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네요. 파리나 바르셀로나처럼 소매치기가 심각하진 않지만 일본도 분명 어두운 밤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는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꼭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매치기 범죄자의 대부분은 고도로 훈련받은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콜롬비아나 칠레 같은 남미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본이 아무리 치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무조건 한국에서 살 거야. 일본에서는 언제 어디서 자연재해가 나를 위협할지 모르거든. 다른 거 몰라도 여성이 살기에 일본은 분명 한국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통근 시간대에 일본 지하철에서 여성용 객실을 지정해 놓은 이유를 봐도 알 수 있지. 한국이 일본보다 위험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협은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의 치안 순위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한 여러 나라 중 24시간 가장 안전한 곳은 한국이었고, 딱히 경찰이 많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밤 시간대라고 해도 외국인 여성 혼자서 돌아다니기에 걱정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일본의 아주 가벼운 처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5개월 정도 살면서 몇 번의 좀도둑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으려고 경찰이 노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잡혔다 한들 가벼운 벌금형이 전부였죠.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는 일본에서 결코 사소한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며 법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역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이런 모습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일본의 치안, 경제, 문화 수준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도 선진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일본에서도 소매치기가 있다는 소식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최강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로마 나폴리처럼 소매치기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서 일본은 한참 뒤로 밀릴 것입니다. 일본에서 속옷도둑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정말 알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통계로 나오는 치안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 1이라고 해도 내가 그 나라에서 치안의 불안함을 느꼈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1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 내 가족에게도 안전한 여행지로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과거라면 모를까, 이제는 굳이 일본을 먼저 여행하고 한국을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라면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치안까지 완벽한 한국 여행을 제일 먼저 가볼 것 같거든.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 치안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